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예, 앞줄에. 두 분 다 지방에서.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올라온 한경찬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간과 지금 아우러 세제 공간 여러 가지 지금 복합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업용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 리조트 호텔을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는 대출 규제로 해서 대출이 지금 잔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양양에 숙박 레지던트 호텔이 잔금을 못 치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공급이 120%가 넘는데 왜 이렇게 주택이 없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게 토지는 관할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책과 이 시스템이 다 있는데 공법도 있는데 이 자체를 조금 무언가 한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흔들면은 다 시스템도 무너지고 요것을 재정비해서 새롭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지금 디벨로퍼 지금 이 관련된 건설업체가 차별해서 머리를 맞대면은 토지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은 1000원짜리에다 집을 지으려니까 이 지금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총리님께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만들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아파트 값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무한하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옆에 분까지 듣고 다른 분들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 도회장 정지영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한명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관계 부처 전문가 여러분, 지난 저는 그 1차 토론회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하듯이 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아니라 규제로 뒤틀린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차 토론회인데요. 구체적인 대안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주택시장의 수도권과 지방, 이원화, 투트랙을 적분과 함께 지방 악성, 미분양 적재 해소 그리고 또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방 농지, 토지 관리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제와 금융의 체질은요,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도권에 30억짜리 똘똘한 한 채는 세제 혜택을 안 받고 지방의 소액주택이나 소규모 농지는 다주택자 족쇄를 차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수도권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가액 기준으로 합리화돼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갭투자, 지방에서 상경하는 갭투자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도권의 어떤 공급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지방주택은요, 자산 합산 가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대폭 완화는 확대하고요. 취득세, 세제 중과세도 대폭 완화하고 청년 생애 최초의 실거주 대출을 일률적으로 DSR, 스트레스 DSR 적용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아까 우리 금융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이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적용할 거라고 아까 뭐 차등을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DSR이 지방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방에는 우리가 DSR은 어떤 그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DSR이 이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대출을 대출을 이렇게 좀 제한할 거야라는 부분인데 지방은 스트레스 DSR을 없애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 어떤 그 주택 시장의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미분양 재고 소진과 실적 수급 관리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미분양이 할인 매입을 통해서 LH나 지방공사가 중공업 미분양을 감정가 대비 20, 30% 이런 할인된 가격으로 선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든든한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 자구책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한 민간 CR 리치의 회사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5년 합산 배제 특례를 주어 민간 유동성 비분양을 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택수급 위험지수 도입으로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입주 물량을 반영하는 위험지수를 도입하여 공급과잉 지역의 신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입지 경쟁력이 높은 도심지에 공급이 집중되도록 관리하고 산단 및 기업 인구 부지에는 일자리 연동형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마무리 좀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요 지방에서 올라온 만큼 아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 이유,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비주거용 토지, 농림지역을 관리 체계 개편 및 토지 이용 등급제로 우리가 관리를 제안드립니다. 지방경제보건의 핵심인 농림지역의 관리체계 개편 및 토지 이용 제도 등급 도입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현행 농림지역에는요,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첩되어 있어서 농림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획일적인 판단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까지 냉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법으로 토지 이용 등급제를 A, B, C로 나누어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의 절대적인 A에서 C등급 농림보호구역 보전 산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보호하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설마 다 읽으실 건 아니시죠? 예,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상실된 D등급 농업보호구역이나 일반 농지지역 내 한계 농지 및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 중심으로 관리하고요. 일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한여와 이용의 거래의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아까 국토부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하신 아마 용지 공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한 규제로 묶인 수도권의 쏠림을 정교하게 관리하되 지방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의 전체 부동산의 가액 기준 과세와 미분양 할인 매매 또 농림지역 관리체계 개편 토지 이용 등급제라는 세밀한 핀셋 정책으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주거지역의 시장에 함께 선순환하는 정교한 후속 대책이 이번 대토론회에서 통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별건축법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만 세 번 하셨거든요.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죠. 다른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남기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이 소규모 주거용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발코니 합법화 이전에 확정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세대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권례를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서류를 남겨주시고. 예, 지금 그렇게 다 읽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도 죄송한데요. 말씀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 경남 공인중개사협회라고 그랬죠? 그 공인중개사협회 임원들하고 예. 제가 연락해서 국토부장 간담회를 추진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결하시죠. 간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거수 손 들어주시고 혹시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금융위원장님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지방에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동안 이제 지방 얘기가 좀 안 나와서 그랬는데 아주 지방에 좀 생생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시장으로 수도권은 굉장히 과열돼 있고 지방은 좀 침체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현실이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 제도도 좀 차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화하지 않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래서 LTV 같은 경우도 보면 수도권은 LTV 40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70%로 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룸들을 줬고 사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는 LTV가 0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60인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는 0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퍼센트가 더 있고 그래서 좀 차등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그 기본적인 어떤 기조기 때문에 이 기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아까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스트레스 DSR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이 3%입니다. 3%. 근데 지방은 0.75%인데 아까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0.75%만 줘도 부담스러우니 그걸 좀 내려달라 그런 건데 지금 원래 그 격차가 좁혔던 거를 수도권을 더 높여놓은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인 이 원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조까지 이게 바꾸기는 좀 그런데 지방에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지방은 좀 다르니까 지방을 어떻게 좀 지방 경제를 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원도 양양에서 오셨는데 잔금 대출 같은 거 제일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그 전에 대통령 모시고 할 때도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잔금 대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이게 내가 지금 기대이익이 있는데 신뢰이익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바꿔버리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책을 바꿀 때는 특히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라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만약에 됐다면 그건 종전 규정이 되는 거지 갑자기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규제가 왔다고 갑자기 뭐가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씀 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수원 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종전 규정.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뭐가 더 떨어졌거나 더 불리해지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고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저희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 와중에 그걸 맞춘다는 과정에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잔금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은행권에 더 신속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